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만나거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척하는 게 있어요. 아, 당연하죠. 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기술을 해서 이거 만들었어. 내가 뭐 하루에 1시간 자면서 사업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 물론 진짜일 수 있겠죠. 예.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멋있지만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매에서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렇죠. 모아가는 거. 그렇죠. 대신에 내가 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 거죠. 제가 가진 모든 게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자체를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 거예요. 제 직업이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이잖아요. 투자도 공격적인 걸 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다 공격성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뒷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망하면 다시 빵인 거야. 곱하기 0 맞으면 끝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게 하기 싫어서 사업하는 거가 공격적이면 투자 쪽에서는 현금 흐름이 나오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의 거를 하자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그러다가 수업을 듣게 된 거고. 균형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해서 갔던 거죠. 그게 내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머리가 안 좋고 특출난 게 없는데 대신에 나는 나 스스로 구조화를 한 다음에 단단하게 커가겠다. 이 전략을 세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나름의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게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똑같은 컨디션으로는 못 이기니까. 쟤네가 못하는 걸 내가 하겠다. 쟤네가 하기 싫어하는 거 내가 하겠다. 쟤네가 잠 잘 때 내가 더 일찍 일어나겠다. 이런 거. 사소한 거. 나도 이 부동산을 선택한 거 자체도 뭐 출발은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어쩌면 그 사업을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내가 경쟁을 했을 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네. 그게 나도 회사에서 느꼈던 비슷한 거거든요. 맞아요. 책에도 나와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는 일도 잘하고 훨씬 나보다 사회성도 좋고 한데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 난 이 선배를 이길 수 없다고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안 하는 거를 조금 보완을 해야겠다 생각한 게 저도 그런 투자였던 것 같고 투자 안에서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 부동산으로. 그 수업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덜 다루는 게 어쩌면 뭐 반지하랑 관련된 거고 그 수업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나름 연구를 한 게 50명, 100명 이렇게 맞아요. 놓고 하니까 그리고 온라인 뭐 이런 쪽으로 하니까 아예 그쪽은 꿈도 안 꾼 거야 난. 거긴 너무 시스템 같은 거에서 훨씬 잘 돼 있을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 못하는 거는 반대로 나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소규모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유튜브도 어쩌면 제가 양으로 승부하는 이유가 나는 여기서 품질을 높이고 더 좋은 그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컨텐츠를 뽑아내야겠다고 힘을 좀 덜 쓰는 이유가 거기는 이미 잘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내가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규모로서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조회수, 구독자로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럼 나는 전혀 관련이 없을지라도 사업과 돈에 대해서 내 생각과 교육생분들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는 거기에서 할 이유가 없거든. 큰 채널에서 할 이유가 별로 없으니까 나는 일로 공략을 양으로 가자 라고 생각을 좀 한 것 같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선생님도 되게 느껴지는 게 자아성찰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뭐냐면 성향은 선생님하고 저랑 되게 다르지만 결국에 공통점은 뭐냐면요. 생존인 것 같아. 살기 위해서. 선생님도 어쩌면 살아남아야 되잖아. 그렇죠. 똑같이 살긴 싫으니까 포기하기도 싫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을 택한 것 같아.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게 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게 들어요.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 만나거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면 척하는 게 있어요. 당연하죠. 나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기술을 해서 이거 만들었어. 내가 뭐 하루에 1시간 자면서 사업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물론 진짜일 수 있겠죠. 내가 못하잖아요. 근데 멋있지만 되게 막연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근데 선생님 영상을 봤을 때는 선생님은 경매에서 정말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차곡차곡 그렇죠. 모아가는 거. 그렇죠. 대신에 내가 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실속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곡차곡 내 쌓는 거. 나름대로 실속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되게 멋있어가지고. 아유. 그래서 수강을 했던 거죠.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나 좀 멋있는 척 좀 해야 되는데. 나 자랑할 거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내면에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영상 찍을 때도 갇혀 있고 계획도 짜고 어떤 얘기를 할지 스토리도 한번 정리하고 하는 게 더 도움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항상 내 주관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그럼 내가 항상 요거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것 그쵸, 같아. 맞죠. 네. 준비해야 되고 콘티 짜고 해야 되고. 그럼 거기에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면 오래 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분이 오실 때마다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거든요. 대본 없이 짜여진 거 없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나름의 얘기를 이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하는 건데, 그걸 또 준비하고 한다면 오래 못 할 것 같은 것 그쵸, 같아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니까. 선생님도 제 영상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잘 알겠지만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는 생각도 요새 들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봤을 때 저놈은 욕심이 덜하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이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지금 당장이냐 아니면 멀리 보냐, 그 관점에서 나오는 욕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많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단편적이라는 거는 요거 해가지고 당장 요만큼을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사업의 매출에서도 요 기간을 들여서 최대한 많이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까, 투자도 그렇고 유튜브도 되게 그런 것 같고요. 사업이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중에,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아파트 2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도 경매로 한 거예요? 아니면 일반 매매로? 그거 2개는 일반 매매로 산 건데 둘 다 금매를 잡아서 산 거거든요. 그거 한 언제쯤 산 거예요? 다 이번 연도예요. 이번 연도 초. 그러니까 공부는 꾸준히 했어요. 부동산에 관한 책들도 읽고 네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다른 전문가들은 막 되게 멋있는 투자 또는 되게 어려운 투자를 말씀을 하시니까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행동할 때 못하는 데는 막연함에서 오는 두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멋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은 정말 한 번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루 종일 무슨 나가가지고 물건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하지? 직장 다니면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나름대로 내서 개투자를 2개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거는 성공적이긴 했어요. 되게 발품도 많이 팔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젊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나? 2개 산 것도 재건축 보고 그냥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산 거긴 한데, 당장에 이 흐름 만드는 것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몰랐다가 선생님 방송을 알게 된 거고, 그전에는 그렇게 해서 개투자 2개를 해놓던 거죠. 그러면 갭 투자를 지역이 혹시 하나는, 여쭤봐도 돼요? 네, 하나는 인천 영종도에 하나, 부산 사하구에 하나. 바닷가 쪽으로 좀 했네요. 네, 바닷가 쪽을 좋아해가지고. 좀 테마가 있네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은 네. 어차피 사람들이 일자리 많고 이런 데는 서울이나 뭐 판교나 이런 데잖아요. 어차피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선점을 했고, 내가 못하는 거면 난 다른 쪽을 한번 봐보자 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점점 양극화가 되잖아요. 신생아들은 줄어들고 그러면은 양극화가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 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서울에 계속 집을 살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세금도 문제고, 그리고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에 집 뭐 5-6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막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막 투자를 해놓은 거예요. 이유를 물어봤거든요.